추석 이후 집값 전망이 또 나왔습니다. 전망이 자주 나오는 사람들인데 여기까진 그렇다 칩시다. 막 이런 사람들 나오기 시작하죠. 뭐라 그래요? 추석 이후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매수 대기자가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반등. 언제? 금리 인상 멈추고 경기 부양 신호 보내야. 한참 멀었다는 이야기죠. 금리 인상 멈추면 그때쯤은 오를 거다. 금리 인상 멈춰도 당분간은 오르기 힘들다. 미국에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상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여기는 패밀리죠, 패밀리죠. 어때요? 대세 하락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년 5월 9일까지 절세 매물 목적으로 던지는 매물 예상. 벌써 던져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현금 동원할 수 있는 이들, 요 패밀리들 뭉쳐가지고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양극화 심화된다. 하락초에 이분은 말 바꾼 지 좀 됐죠? 여기 뭐라 그래요? 진짜 강남과 진짜 도심. 진짜 똘똘한 채. 진짜 똘똘한 채를 누가 사냐? 전망이 갑자기 막 상승 이야기하는 사람들 위주로 들어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적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전 탑7이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볼까요? 서땡 7명인데 2명이죠. 뭐 지금 다 잘못 넣었는데 뭐라 그래요? 작년까지만 해도 막 추석 때 막 7명씩 이야기 하더만. 왜요? 그때는 오른다는 사람이 많았거든. 6명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학회장. 그 다음에 이 사람 무조건 오른다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 사람도 그때 오른다고 그랬어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직땡. 그 다음에 뭐 요 사람 주땡연 연구원 막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 말 바꿨죠. 얼마 전까지 오른다고 하더니 다 오른다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오른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탑7도 탑5로 줄이고요. 탑5 중에서도 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 지금 다 떨궈내고 있죠.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설 때 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요즘에 이야기 안 하냐? 권모술수 권교수랑 이렇게 전망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전망 안 좋은 사람들 슬금슬금 빼고 있어요. 아예 안 넣을 수는 없죠. 왜? 탑5를 다 그렇게 구성하면은 엄청 욕처먹거든. 저 언론에서 또 집값 띄우려고. 물론 띄우려고는 하는 거지만 명분은 있잖아요. 하락론자 이야기도 넣었다. 명분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예전엔 상승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탑7도 하고 그 사람들 많이 넣었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 다 빼고 오른다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거죠. 아까 김땡만 대세 하락의 시작. 이분은 좀 빨리 돌아섰죠. 하락세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분은 뭐 작년부터 이야기 바꿨죠. 그 다음에 랩 잘하시는 분, 이분도 침체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 지금 상승보다 하락의 무게감 쏠린다. 이 사람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에서도 오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또 하락기가 시작됐대요. 다 지금 말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요, 추석 이후 집값 오른다. 예전에 막 추석 이후 집값 뭐 때문에 오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명절만 지나면 그렇게 집값 오른다고 하더니 아직도 오른다고. 아까 5명 중에서 오른다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2명 빼고 3명이 오른다고. 아직도 과반수로 오른다는 사람들을 위주로 넣고 있다. 저번에요,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요 80%가 1년 동안 집값 하락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전문가를 뽑으면 상승 의견이 더 많을까요? 뭐라 그래요? 추석상에 오를 화두일 것이다. 집은 샀고 명절 때면 부동산 안부가 빠지지 않는다.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일 것이다. 왜 요즘에 이 얘기 안 해요? 밥상머리 민심 이야기 해야죠. 추석 때 어른들 모여가지고요, 가장 관심 있는 게 예전에는 뭐 학생이면은 그래 성적은 잘 나오니 대학은 갈 수 있겠니, 그 다음에 한 청년층이면 언제 배우자 만날 거니, 결혼할 사람은 있니, 뭐 이런 거고, 조금 더 있으면 부동산인데 가격 계속 오르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혹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너 집은 샀니? 집값은 계속 오를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지 않니? 자꾸 이야기할 거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서요. 왜 요즘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이러니까 심리가 완전 떨어졌거든요. 이제 추석에 내려가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너 집 샀다가 얼마나 손해봤니? 집 잘 처분했니? 영끌했다는데 손해 안 보고 잘 팔았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2030이야 하락장을 못 봤으니까 사야 돼요 막 밀어붙이고, 그럼 부모 세대들은 부동산으로 돈 벌었던 세대니까 사라 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부모 세대들은 하락장을 봤어요. 지금이 하락장이구나 느끼겠죠. 그럼 가가지고 너 지금이라도 이익 났을 때 빨리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라. 몇 년 더 떨어진다. 이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기사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민심, 부동산 안부, 밥상머리 민심 상승으로 움직인다면 추석 이후에 이번에는 밥상머리 민심이 하락으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 예전엔 저런 이야기 심지어 전문가라는 작자들마저도 하는데 불리하면 빼죠.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아라. 지금 세계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야기 계속 했던 거잖아요. 이번에는 속지 말아라가 아니라
어른들의 경험을 믿을 때가 됐죠. 말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불리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불리한 말을 빼질 않는다. 앞으로 여태껏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IMF 때보다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하게 붕괴될 수밖에 없다. 왜? IMF 때는 집값 거품이라고 보기 힘들었죠. 성장기였으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거품 낀 지역이 따로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집값이 그렇게 거품이 낀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초이노믹스 이후로 거품이 엄청나게 꼈죠. 다 대출 유동성을 꼈죠. 다른 나라들 다 GDP 대비 가계부채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가계부채로 했다. 그래서 엄청난 거품이 쌓였다. 이 엄청난 거품은요, 결국엔 대출이 막혀버리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출로 띄웠으니까. 그것도 LTV 적용될 때는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대출이 늘어나니까 계속 심리가 죽더라도 여력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심리가 살아도요, 여력이 안 돼요. 버는 돈이 그 모양 그 꼴인데. 소득이 요만큼 늘었는데 어떻게 집값만 폭등할 수가 있느냐. 양극화란 말을 왜 하겠어요. 소득보다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예전에는 장기적 우상향 이야기 하다가요, 장기적 우상향 안 통하죠. 왜? 소득이나 물가보다 훨씬 빨리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양극화 이야기 하잖아요. 자본주의는 양극화 세대다. 양극화가 나가지고 결말은 다 어떻게 됐냐. 그리고 지금 그 결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나 하고 있다. 뭐 논리가 있어요? 저들에게? 지금 2030년도 안 사고 있다. 심리가 완전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집 사라고 해도 미쳤어요 소리 나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못 사는 거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많이 올랐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높죠. 또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정도였는데 지금 서울 200이 넘어갔어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은 더 늘었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부담은 계속 늘고 있어요. 집값을 계속 난 낮추고 있는데 상대방은 점점 더 못 산대요. 돈이 없대요. 점점 더. 20억에 하던 거 내가 싸게 준다. 18억 줄게. 18억. 그게 저번 달이었지. 내가 저번 달에는 20억 여력이 안 됐는데 이번 달에는 18억 여력이 더 안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구입 잠재력 지수 말할 것도 없죠. 2.6에서 2.8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요, 하락장이 되면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락장인데도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아직 하락장이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지금 조정장이라고 지금 구라들 치고 있는데, 하락장 초입도 아니고 입구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다. 거기다가요, 물가 어때요? 물가 계속 요동치죠. 자, 추석 이후에 물가 요동칠 수밖에 없죠. 왜? 추석 후에 물가 잡혀도 5%대다. 태풍도 몰려왔죠. 그 다음에 추석 물가 올리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스값도 불안하죠. 유가 지금 저기 오펙에서 감산 들어갔죠. 10월부터 감산 얼마나? 10만 배럴. 그 다음에 환율이요, 9월 7일 기준으로 1390원 돌파했다. 우리나라 베이비 스텝 밟을 때만 해도 1340원이었는데 벌써 50원이 올랐어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죠.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물가 안 잡히죠. 물가 안 잡히면 금리 인상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더라. 지금도 금리 올라가가지고 아무리 금매로 팔아도 지금 사람들의 여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년도 계속 되죠.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 끝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환율 치고 있는 거 보면 하는 총재가 그걸 몰랐을까요? 환율이 폭등할 것이라는 걸. 베이비 스텝 밟으면서 알았지. 정부에서 압박 줬으니까 못 올렸겠죠.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는 어렵다. 왜? 금리 역전이 됐는데 환율이 계속 폭등하는데 우리나라가 종료를 해야 돼요? 아니죠. 10월 11월이라도 빅스텝 밟아야 된다. 환율 잡으려면. 미국 꼬랑지라도 쫓아가려면. 미국 긴축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요, 금리 안 올리고 있는 일본보다도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요, 일본은 왜 금리 안 올리는데도 생각보다 안 빠질까요? 기축통화니까. 지금은요, 금리에 따른 자금 이동도 있지만 경제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의 이동도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보시면요, 외환위기가 IMF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왜? 그래도 그때 한번 겪어봤는데 대비도 해놨고 그때보다는 외환 보유액이 훨씬 더 많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환 위기는 온다. 외환 위기 온다는 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예측을 했던 거고요. 환율 폭등하는 것도 계속 예측을 했던 거죠. 지금 계속 예측대로 가고 있죠. 계속 금리가 올라가요. 지금 집을 못 사는 이유는요, 심리가 낮아서가 아니라 여력이 없어서 못 사고 여력이 없어서 못 사다 보니까 심리가 낮아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력이 계속 앞으로도 장기간 없을 건데 어떻게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지금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냐. 추석 이후에나 금리 더 오를 건데 집값 더 빨리 떨어지겠죠. 금매가 늘어나겠죠. 버티자 생각했던 사람들도 집에 갔어요. 이야기하죠. 밥상머리 민심이 생기죠. 이제 여론 잡죠. 3인성호라고 했어요. 3인성호가 뭐예요? 3명이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호랑이라고 믿는 게 3인성호다.
그러니까요, 영끌해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영끌한 사람들도 많다. 나약하니까. 그리고요, 매도를 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생각이 나겠죠. 아, 금매로 매도하던 것들, 버티자 했던 것도 매도로 돌아서게 되고, 그러면서 호가는 더 떨어지게 되죠. 호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리는 더 죽죠. 금매가 정상가가 되고 급급매가 금매가 되는 거고, 급급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 거다. 결론, 이번에 부동산 탑 7에서 탑 5로 바꿨어요. 그래서 집값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3명인데 말이 이상하죠. 예전에는 추석 이후에 무슨 계기로 오른다 이게 됐는데, 요즘에는 추석 이후의 계기가 아니라 그냥 평소 때 지들이 하던 이야기,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오른다, 그 이야기나 하고 있다. 추석이란 말과 관련 없이 추석 이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예전엔 추석 민심이 자기 편이라면 지금은 추석 민심이 자기네들을 역도로 몰아서고 있으니까. 가뜩이나 하락 장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장투했어 하고 버티자 하던 사람들도 주변에서 흔들 것이다. 그리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점점 더 나빠지는 상황. 모든 건 그대로인데 이번 추석에는 심리가 더 떨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많다. 이 정도의 차이이지 큰 변화는 없다. 하락 장세는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고, 그 중에서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더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